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운동과 환자 이동의 두 번째 파트인 환자 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환자 이동 시의 신체 역학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신체의 골격, 근육, 내장 등이 운동이나 움직임, 휴식 등의 여러 상황에서 신체의 역학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고요. 좋은 신체 역학은 각 계통 간의 역학적 상호관계가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체 역학을 통해서 환자나 간호조무사 모두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근골격계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고요. 신체 선열의 유지에 용이하므로 골격근의 기능을 증가시켜서 신체에 무리가 오지 않게 하므로 신체 손상도 예방할 수 있겠죠. 여러분 시험에 이 신체 역학에 대해서 가끔 나올 수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골격계의 긴장 완화, 신체 선열 유지, 골격근의 기능 증가, 그래서 신체에 무리가 오지 않음, 따라서 신체 손상을 줄일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신체 이동 시의 지침, 기저면을 넓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시험에 이런 단어 종종 나옵니다. 무게중심점을 기저면에 가까이 함으로써 신체의 안정이 증가한다는 개념 역시나 자주 출제돼요. 그림으로 보시면 기저면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신체의 끝부분과 지면이 닿는 면적이에요. 그래서 이 기저면이 넓을수록 안정감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발을 이렇게 모아서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벌린 자세에 비해서 안정감이 떨어지겠죠. 이런 걸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침대 높낮이나 침대 난간을 조절해서 허리 높이에서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무게중심점을 기저면에 가까이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으로 살펴보시면 기저면을 넓힘으로써 안정감을 확보했지만 무게의 중심점을 조금 더 아래로 내림으로써 훨씬 더 신체의 안정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음으로 방향을 바꿀 때는 몸과 사지를 축으로 해서 돌려야 척추의 뒤틀림이 방지되고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땐 손가락보다는 손바닥을 이용해서 들어 올려야 당연히 신체에 무리가 오지 않겠죠. 왜냐하면 손가락보다는 손바닥의 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때는 허리를 사용하기보다는 무릎을 구부려서 하체의 힘을 사용한다는 것도 시험에 종종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보다는 밀고 끌고 미끄러지게 하는 것이 훨씬 힘이 덜 듭니다. 왜냐하면 중력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물건을 잡아당기거나 밀 때는 체중을 이용해서 무리하게 힘을 주지 않고 하는 것이 당연히 신체 손상이 줄어들겠죠. 환자를 움직이기 전에 침대나 휠체어에 바퀴를 고정하는 것도 당연한 얘기지만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환자 이동 전에는 반드시 유치도뇨관을 잠궈줘야 돼요. 배액병 같은 것도 상황에 따라 잠궈줄 수 있어요. 잠깐 동안 잠그는 건 가능하지만 일부 약물들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약물들 있잖아요. 혈압 상승제라든지 이런 약물은 함부로 잠그면 안 되고 그 용량도 정확하게 투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인퓨전 펌프 같은 걸 사용해서 정량이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약품 제외하고는 잠시는 잠가둘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무거운 물건이나 환자 이동 시의 자세에 대해서 시험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할 부분만 알려드리면 양발을 약간 벌려서 기저면을 넓히고 아까 나왔던 부분이죠. 무게의 중심을 낮추어서 기저면에 가까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는 것도 앞전에 강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체의 균형은 기저면이 넓을수록 중심이 낮을수록 기저부 가까이에 올수록 더 잘 이루어진다는 거, 이 부분만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저부에 가까이 올수록. 그리고 허리를 사용하는 것보다 다리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등을 펴고 무릎을 구부린 자세가 더 좋고요. 운반하려는 목적물에서 15에서 30c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서는 것이 좋다는 개념이 위에 기저부에 가까이 올수록이란 말과 이어지는 부분이겠죠. 중력에 맞서서 일하는 건 당연히 좋지 않고, 그래서 물건을 들어 올리기보다는 밀고 끌고 미끄러지게 한다. 그리고 물체를 신체 가까이 함으로써 팔 근육의 긴장을 감소시킨다.
필요하다면 기계나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무리하지 말라는 이야기 이제 다 이해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이 가끔 여러분 시험에 섞여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환자 이동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환자를 수평이동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환자를 이동하고자 하는 그쪽에 여러분이 서서 환자의 두 손을 가슴 위에 포개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할 일이고요.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 이동하는 건 혼자서 하는 방법입니다. 한 손은 대상자의 목에서 겨드랑이를 향해서 넣고 다른 한 손은 허리 아래에 넣어서 상반신을 먼저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대상자의 목에서 등 뒤로 이렇게 겨드랑이를 향해 넣어서 받치고 다른 한 손은 허리 아래에 넣어서 상반신을 먼저 이동시키는 거죠. 다음으로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 밑에 손을 깊숙이 넣어서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허리와 아까는 몰랐는데 여기가 엉덩이네요. 네, 이 허리와 엉덩이 부분에 손을 깊숙이 넣고 하반신을 이동시키게 되면 환자의 수평이동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침상 머리 쪽으로 옮기는 방법인데요.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눕히고 베개를 침대 머리 쪽으로 먼저 옮겨 놓습니다. 수평으로 눕혀놔야 옮기기 편하겠죠. 다음 환자의 무릎을 세워서 발바닥이 침효에 닿게 하는 거죠. 환자의 무릎을 세워서 이렇게 발바닥이 침효에 닿게 하는 게 그 다음 해야 될 동작이고요. 다음에 환자가 협조가 가능하다면 환자가 침대 머리만 난간을 잡게 하고 무릎과 발바닥에 힘을 주어서 엉덩이를 밀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머리맡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이건 환자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은 환자의 대퇴 아래에 한 팔을 넣고 다른 팔은 침상면 밀면서 신호에 맞게 환자를 머리 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한 팔만 대퇴 아래에 넣고 다른 팔은 침상면을 밀어주면서 올리게 되면 훨씬 더 힘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환자가 협조가 불가능하면 침대 양편에서 한 사람씩 마주하고 한 사람은 팔을 머리 밑으로 넣어서 어깨와 등 밑에 위치시키고 다른 팔은 엉덩이와 대퇴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 사람과 손을 잡고 같은 위치에서 손을 잡고 신호에 따라서 하나 둘 셋 하고 동시에 환자를 침상 머리 쪽으로 옮기는 게 협조 불가능한 환자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침상에서 휠체어로 이동 시 돕는 방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휠체어를 환자의 건강한 쪽 침대 난간에 45도 비스듬하게 붙여 놓는다는 거예요. 이 침대 난간 45도 비슷하게 어느 쪽? 건강한 쪽.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당연히 잠금 장치를 해야 안정성이 올라가겠죠. 다음 발 받침대는 다리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젖혀놔야 되고요. 환자가 건강한 손으로 팔걸이를 잡도록 해야 해요. 이것 때문에 건강한 쪽 45도로 비스듬하게 붙이는 겁니다. 다음 간호조무사의 무릎으로 환자의 마비된 무릎을 지지하면서 휠체어로 이동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환측이 왼쪽이기 때문에 오른쪽 45도로 비스듬하게 놓은 겁니다. 이렇게 두고 대상자 사이에 다리를 넣고 허리를 감싸 안고 다리 힘으로 들어 올리게 되는 거죠. 대상자는 건강한 쪽 팔을 사용해서 이 팔걸이를 잡고 본인도 건측다리의 힘을 사용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와 의료인이 구령에 맞춰서 일어난 후에 휠체어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휠체어에서 침상으로 이동 시 돕는 방법이에요. 환자의 건강한 쪽이 침대에 붙도록 휠체어를 두고 잠근 장치를 먼저 해야 되겠죠. 다음 환자의 발이 바닥을 지지하게 하고 마비 측 무릎을 지지해 주면서 환자의 건강한 손으로 침대를 지지하게 하면서 침상으로 이동하면 끝이에요. 위에 침상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이런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항상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다음으로 침상에서 이동차로 이동하는 방법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환자를 이동 시에는 혼니블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혼니블을 환자 밑에 깔아서
옮기게 됩니다. 이동차를 침대 옆에 붙이고 바퀴를 당연히 고정하고 침대 높이는 이동차 높이에 두거나 약간 높게 조절한다. 그게 환자를 이동시키기 편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침대 양쪽에서 혼리부를 잡고 환자 밑에 혼리부를 깔았었잖아요. 그래서 혼리부를 잡고 구령에 맞춰서 동시에 이동 침상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환자를 움직일 때 정맥주사나 수액병, 배액관, 배뇨관 등이 꼬이거나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아까 앞전에도 알려드렸지만 필요하다면 일부 잠금이 가능하다라고 알려드렸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대부분이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이동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의 이동 방법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지문을 잘 읽어보고 이게 과연 신체역학에 대해서나 혹은 환자에게 편할지 편하지 않을지 고민해보면 답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면서 강조한 부분 위주로만 먼저 공부하셔도 충분한 부분이에요. 강조드린 부분 먼저 꼭 보시고요. 혹시라도 문제 풀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좀 책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